여러분 안녕하세요. 파고다 HSK 5급 실전 모의고사 김지영 강사입니다. 자, 오늘은 8강 이외 쓰기 1부분과 2부분 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쓰기 1부분은요. 91번부터 98번까지 총 8문제가 출제가 되죠. 우리 4덩어리에서 만드는 6덩어리가 쪼개져 있고요. 완벽하게 하나의 문장으로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91번부터 바로 문제풀이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91번은 뭘 묻는 거냐면 우리 존연문을 묻는 문제입니다. 존연문에 대한 출제 포인트 간단하게 정리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존연문이라는 걸 말 그대로 뭐냐면 존재를 나타내 주는 거고 현, 출현을 나타내 주는 문장을 바로 무슨 문이라고 한다? 존현문이라고 한다. 자, 존연문의 기본 구조 제가 잡아드릴게요. 자, 우선 무조건 여러분 공식처럼 외우시면 안 되는 거고요. 우리 중국어 기본 어순에 맞춰서 여러분 이해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주어가 나오는 거고요. 존연문에서는 형용사수로 절대 나올 수 없습니다. 동사수러가 나오는 거고 존재를 나타내 줄 때는 저 혹은 출현을 나타내 줄 때는 러가 동사 뒤에 자주 결합이 될 거고 동사가 문장에서 수로 역할하는 거니까 뒤에 누구를 수반해 준다? 목적어를 수반해 줄 것이다. 그럼 누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하냐면 장소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한다. 여기다 별표 하나만 쳐주시고요. 그 다음 누가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하냐면 사람이나 사물이 문장에서 목적어 역할을 할 거고요. 우리 중국이다, 어디 성이다, 딱 장소형 명사가 나오기도 하지만 일반 명사 플러스 방향을 나타내주는 방위사가 결합을 해서 장소화시키는 형태가 더 많이 나올 거고요. 목적어는 수, 양, 명의 구조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이 나올 거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적용해서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건 바로 뭐였죠? 그죠? 수러를 먼저 찾는 작업을 하셔야 되는데요. 저는 4덩어리 간단하게 분석을 한번 해보고 가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수안지. 자, 지수안지 하면 뭐 계산기 혹은 컴퓨터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요거 가볼게요. 슈루. 슈루라는 건 동사로서는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입력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목적어를 잘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오른쪽 보니까 추어우죠. 추어우는 실수인데 여러분 실수를 입력할 수 있나요? 없죠. 그럼 여기서 슈루는 동사적인 의미로 쓰인 것이 아니라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입력이라는 의미로 쓰인 거죠. 따라서 입력, 오르다 한 덩어리의 단어로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서 시엔시입니다. 여러분 시엔시는 동사로서 얘가 무슨 뜻이냐면 뭔가를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시엔시, 뚜렷하게 나타내 보이다. 그럼 뒤에 이제 목적어 형태가 이렇게 나올 거예요. 미마는 비밀번호가 되는 거고 비밀번호에 무언가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지막 단어 볼게요, 여러분. 리가 나왔습니다. 리는 어디 안에 방향을 나타내 주는 거죠. 절대 혼자 쓰이지 않을 거고요. 일반 명사 플러스 방위사가 돼서 장소가 될 것이다. 괜찮죠? 그죠? 그럼 첫 번째 여러분 수러를 먼저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수러는 문장에서 동사나 형용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는 겁니다. 따라서 시엔시 나타내 보이다라는 아이가 수러가 될 것이고요. 그럼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을 하는 거니까 뒤에 누구랑 짰고 목적어랑 같이 결합을 시켜주자. 그럼 시엔시 나타났는데 여러분 뭐가 나타난 거죠? 그죠?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나타났다. 즉 미마, 슈루, 수어를 같이 한 덩어리로 묶으셔서 목적어 자리에다가 놓아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주어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자, 주어를 딱 보니까 지수안지하고 리하고 같이 결합해서 컴퓨터 애는 장소형어가 문장에서 주어 역할하는 거구나 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전체적인 정답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지수안지리 컴퓨터 안에는 시엔시 나타났습니다. 컴퓨터에는 나타났습니다. 무엇이 나타났다? 요것이 나타났다.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나타났다.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없었던 게 나타났기 때문에 얘도 일종의 출현을 나타내주는 존연문의 하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해석해서 여러분 이렇게 가시면 안 돼요. 비밀번호 입력 오류가 컴퓨터에 나타났습니다. 한국어 해석해서 풀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중국어 기본 어순에 맞춰서 가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9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92번은 뭘 묻는 문제냐면 계사성 결과 보어를 묻는 문제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단하게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계사라는 아이는 혼자 못 쓴다라는 걸 기억을 딱 해주셔야 돼요. 그럼 혼자 못 쓰면 명사나 대명사랑 같이 해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서 얘가 동사수로를 꾸며줄 수도 있고요. 그 다음 동사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무슨어 역할도 할 수 있다더라. 보어 역할도 할 수 있다더라. 이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돼요. 만약에 개사구가 동사수로를 꾸며주면 얘가 문장에서 하는 역할이 바로 무슨어 역할을 하는 거다. 부사어 역할을 하는 거고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면 바로 무슨 역할을 하는 거다. 보어 역할을 하는 거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는 개사성제가 보어라고 있습니다. 수로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보어 역할을 묻는 문제이다. 시험에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될 거예요. 간단하게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보세요. 게이라는 개사는요, 누구누구에게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대상이랑 같이 와서 무슨 구를 만들어준다? 개사구를 만들어줄 것이고, 얘가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거구나. 바로 보어 역할을 하는데, 일반적으로 결과가 이렇게 됐다라는 거니까 이들 중에 무슨 보어가 되는 거죠? 결과 보어가 된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예문 하나만 볼게요. 누구누구에게 계산이니까 열어주시고요. 라오른 하면 이제 노인이 되는 거죠. 노인에게 꾸며주는 것이 아니라 수로 뒤에 붙는 거죠. 여기서 랑이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양보하다라는 의미가 되죠. 그래서 랑게이 라오른 노인에게 양보를 했다. 결과가 그렇게 됐다. 결과 보어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선생님 있잖아요. 게이 라오른 랑 요거는 안 되나요? 돼요. 그죠? 하는 역할이 다를 뿐인 거고 일반적으로 개사구가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보어 역할을 할 땐 시험에서요. 동사랑 개사가 어떻게 나온다? 합쳐져서 나올 것이다. 그거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우선 덩어리 쪼개져 있는 거 분석 들어갈 겁니다. 여러분 문제 푸실 때 주의할 사항은요. 해석해서 한국어 어순대로 가시면 절대 안 되는 거고요. 중국어 구조 생각하시면서 가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호의를 딱 보는 순간 밑에다가 조동사니까 조부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그 다음 요거 가볼까요? 자, 요거 있습니다. 루쉬. 그죠? 루쉬. 자, 루쉬는 부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잇따라서 연이어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즉, 조동사하고 부사가 나왔다. 이런 애들 다 어디 앞에? 그죠? 동사수로 앞에 올 수 있다더라. 구조 분석해 주시고요. 그 다음 위엔 꽁 하면 직원인 거고요. 더에다가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더는 뒤에 누구랑 같이 결합한다? 명사랑 같이 결합할 것이다. 직원의 명사다. 그 다음 지양진. 자, 찐이 들어갔으니까 돈이 되는 거죠. 지양진 하면 보너스가 되는 거고 자, 파 게이를 보는 순간 해석하지 마시고요. 개사입니다. 빨리 열어주세요. 열어주시고 개사구가 수로 뒤에 붙어서 보충해준다. 바로 보어 역할을 하는 거구나. 구조 잡았습니다. 바로 문제 풀어볼게요. 수러를 먼저 찾으셔야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수러가 누굽니까? 파, 보내다. 이게 바로 수러가 되는 거고 그 다음 여러분 잘 보세요. 자, 게이가 개사니까 게이라는 아이는 아까 누구랑 같이 결합할 수 있다고요? 대상, 사람이랑 같이 결합할 수 있죠. 그럼 제시되어 있는 단어 중에서 사람 누구밖에 없습니까? 위엔꽁 직원밖에 없는 거니까 게이 위엔꽁 직원에게 파 보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한번 볼게요. 자, 부사는 위치가 어디 앞에 온다? 수로 앞에 올 수 있기 때문에 루시라는 아이를 어디 앞에 붙여주시면 돼요? 파 보내다라는 아이 앞으로 보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주어를 찾으시면 될 것 같아요. 주어는 지양진 보너스가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 잘 봐주세요. 자, 우리 아까 더 다음에 명사랑 같이 연결을 하자라고 했는데 위엔꽁더 직원의 이때 더 다음에 결합할 수 있는 명사가 여러분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요거는 뭘 묻는 거냐면 밑으로 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그죠? 밑으로 가서 정리 한번 해볼게요. 우선 구조조사 여러분 이렇게 더가 나와요. 그럼 이때 구조조사 더는 원래는 명사랑 결합을 해가지고서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我的老师 나의 선생님, 我的朋友 나의 친구. 더 다음에 명사가 나와서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그렇지 않는 애들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누가 있냐면 첫 번째. 후이라는 조동사가요. 더랑 같이 와버리면 후이 셔머 뭐뭐일 것이다 추측을 나타내주는 거죠. 이때 더는 명사랑 결합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비가 내릴 것입니다. 더해서 그냥 끝나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 시 셔머 더 시더 강조 구문에서 역시 더는 명사랑 결합하지 않을 겁니다. 보세요. 저는요 昨天 강조하는 거 플러스 동사 昨天来的 어제 왔습니다. 시더 강조 구문 더해서 그냥 끝나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가서는 보세요. 동사나 형용사가 있고요.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구조조사 더를 딱 붙여버리면 얘가 품사가 뭘로 바뀌냐 하면 명사로 바뀔 수가 있어요.
자, 예문 볼게요, 여러분. 자, 마이라는 건 사다라는 거고 마이더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산 것. 그래서 这是买的 이것은 산 것입니다. 买的가 명사화가 돼버린 거고요. 하나만 더. 这 이것은 신입니다. 신이란 건 새 것이다란 형용사인 거죠. 그럼 신더 하면 새 것. 신이란 건 새로운이라는 거니까 더랑 같이 붙여버리면서 신더. 새 것이 되는 거죠. 따라서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더가 나오면 명사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럴 때는 더 다음에 명사 결합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럼 정답 다시 한번 보면서 여기서는 요 중에서 뭐에 포함이 되는지 한번 가볼게요. 자, 볼게요. 장진 보너스는요. 会什么什么的 뭐뭐일 것입니다. 추측을 나타내 주는 거죠. 陆续 잇따라서 发给员工的 직원에게 보내질 것입니다. 붙여질 것입니다. 그죠? 会什么什么더기 때문에 더 다음에 명사 붙이면 돼야 안 돼요, 여러분? 절대 안 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다음 이어서 우리 93번 가볼게요. 자, 93번은 관형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관형어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중국어의 큰 뼈대는 주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사수어가 나오죠. 그럼 동사수어는 뒤에 누구를 수반해준다? 그죠? 목적어를 수반을 해주는 거죠. 그럼 관형어라는 아이는 바로 뭐냐면 주어 앞에서 주어를 꾸며주거나 목적어 앞에서 목적어를 꾸며주는 애들을 바로 무슨 어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한다. 무슨 어라고 한다? 관형어라고 한다. 자, 관형어의 어순을 묻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출제가 됩니다. 그럼 관형어 역할하는 대표적인 아이가 누가 있냐면 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우선 더라는 아이가 관형어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두 번째는 뭔가 같은 양사가 관형어 역할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수, 양, 명의 구조로 명사랑 같이 결합해서 관형어 역할을 할 거다라는 거죠. 그럼 예문 하나만 가볼게요, 여러분. 자, 매일매일 여동생은요, 칼러 봤습니다. 슈, 책을 봤습니다. 뼈대가 주, 술, 목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고 워더란 아이가 매일매일 여동생을 꾸며주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관형어인 거예요. 그 다음 2번 한 권이란 아이가 바로 슈, 책이라는 목적어로 꾸며주기 때문에 얘가 바로 관형어 역할을 하는 거다. 그럼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관형어 만들어줄 때 더가 나오면 동그라미 치고 뒤에 누구랑 결합? 명사랑 결합시켜 주시고 양사가 보이면 수양 명이니까 역시 누구랑 결합? 명사랑 결합을 시키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시험에서 양사도 나오고 구조사 더도 같이 나와버리면 어순이 뭐가 되냐면 수, 양, 구조사 더 다음에 명사가 나올 것이다. 수, 양, 더, 명의 어순으로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따라서 2번 슈, 한 권의 책인데 한 권의 재미있는 책이다라고 하면 2번 很好看的书, 수, 양, 더, 명의 구조가 될 것이다.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 같이 뭐라고요, 여러분? 수, 양, 더, 명. 한 번 더 뭐라고요? 수, 양, 더, 명. 그 어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우선 쪼개져 있는 덩어리를 분석을 하겠습니다. 이 수사나하고 디아오 양사, 수, 양, 명이니까 명사랑 같이 결합하자. 지금 우리가 5급이기 때문에요. 디아오라는 양사랑 결합하는 명사가 누군가요? 그런 거 좀 외우고 있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구조를 보는 거예요. 수사 양사니까 명사랑 결합하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얘 명사예요? 아니죠. 얘 러랑 있는데 얘 명사예요? 아니죠. 그러면 디아오가 누군지 모르더라도 얘는 요 아이랑 결합이 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풀어주셔야 된다는 거죠. 이해되시죠? 그죠? 수양 더명 기억하시고 그 다음 타 하면 그녀가 되는 거고 칸종이라는 건 마음에 들다라는 겁니다. 칸종 마음에 들다. 러랑 같이 나왔으니까 동사의 힘이 확실한 거고 바이진 하면 백금인 거고 여러분 요 단어 한번 가볼게요. 자, 이거 한번 읽어볼게요. 자, 项链. 그죠? 项链. 자, 项链은 무슨 뜻입니까? 목걸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목걸이. 이거는 마지막 그림 장문에서 자주 출제가 되는 그림에 목걸이를 이렇게 선물하는 것도 나오고 목걸이를 이렇게 달아주는 그림도 나오기 때문에 한자를 조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项链. 목걸이다라는 거. 그죠? 그럼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첫 번째 수어를 찾습니다. 여러분 동사 빨리 찾아주세요. 그죠? 칸종. 마음에 들다. 얘가 동사고 러가 있으니까 동사 수어 힘이 확실하다. 그죠? 그럼 동사수로는 여러분 뒤에다가 누구 수반해 주는 거죠? 목적어 달아줄 겁니다. 근데 목적어 달아줄 때 수사 양사 있으면 무조건 앞으로 빼주시면 돼요. 다시 한번 수사 양사 있으면 무조건 어떻게 하자? 앞으로 빼자. 따라서 이수사 디아오 양사 명사 项链 목걸이랑 같이 결합을 해주시고요. 이 문장의 바로 주어는 타 그녀가 될 것이다. 너무 쉽다, 그죠? 그럼 정답 뭐가 될까요?
타 그녀는요. 칸종러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무엇을요? 바이친 샹리 백금 목걸이를. 근데 이条 하나의 백금 목걸이를 마음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관용어순 기억을 해주시고요. 자, 이어서 94번 가겠습니다. 94번은 바로 문제풀이 가볼게요, 여러분. 그죠? 여기선 딱히 설명할 이론적인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그죠? 볼게요. 자, 양사입니다. 양사 나왔으니까 바로 얘가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명사가 된다. 그죠? 요거 가볼게요. 자, 주꾸입니다. 여러분, 꾸이라는 건 이게 바로 뭐냐면 그죠? 어떤 괴짝 같은 거 있잖아요. 나무로 되어 있는 거 뭔가를 물건을 넣을 수 있는 거 바로 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꾸이 하면 옷장이 되는 거고 주꾸이 하면 바로 찬장. 그죠? 찬장이 된다라는 거. 그 다음 메이오가 나왔잖아요. 요거 한번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자, 메이오가 나오면 첫 번째는요. 얘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없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저는요. 중국 친구가 없어요. 와, 没有中国朋友. 没有 없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는 거고 두 번째는요. 얘가 부사는 부사인데 무슨 부사냐면 부정부사로 쓸 수가 있죠. 부정부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뭐뭐하지 않았다라는 의미로 쓸 수가 있죠. 그럼 부정부사로 쓰였을 땐 얘가 누구 앞에 붙여준다? 동사수로 앞에 붙어줄 것이다. 没有吃饭 밥을 먹지 않았습니다. 没有看书 책을 보지 않았습니다. 이처럼 부정부사일 땐 동사수로 앞에다가 넣어주자라는 거. 그 다음 요거 가볼게요. 됐습니다. 반즈. 여러분 반즈 하면 바로 뭐죠? 접시가 되는 거고 그 다음 리에다 동그라미 딱 쳐주세요. 자, 리와 같은 애들 우리 앞에서도 봤습니다. 방향을 나타내준다. 이런 애들 다 무슨 사라고 한다? 방위사라고 한다. 방위사는 여러분 절대 혼자서 못 쓰고요. 일반 명사 플러스 방위사에서 장소를 만들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괜찮죠, 그죠? 자, 가볼게요. 첫 번째, 수러를 먼저 찾아주시고요. 여기서 수러가 될 수 있는 이 아이밖에 없네요. 그죠? 메이요 없다. 동사가 수러 역할하는 거고 여러분 항상 동사가 문장에서 수러 역할하면 목적어 달아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메이요 없습니다. 뭐가 없습니까? 반즈 접시가 없다라는 거고요. 자, 주어 这个 주구이 다음에 리를 붙여서 이 찬장 안에는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럼 정답 바로 가볼게요. 这个 주구이리 이 찬장 안에는 没有 없습니다. 반즈 접시가 없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제가 팁을 하나만 조금 드릴게요, 여러분. 자, 우리 장소형 어휘가 나와버리면 학생들은요. 장소가 있으면 반드시 이제 개사 짜이나 따와 같은 애가 나와야지만 문장이 완성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래서 문제 풀 때 제시어 중에서 어디 어디 리다 혹은 어디 어디 샹이다 장소화가 되는 그러한 단어가 보이면 빠르게 오른쪽으로 넘어가시면서 장소랑 결합할 수 있는 개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빠르게 봐주시는 거예요. 짜이가 있는지 없는지, 장소랑 결합하는 따워가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짜이나 따워가 보이면 이런 애들은 장소형 어휘랑 같이 결합해서 무슨 구? 개사구를 만들어서 수러를 꾸며주던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던 두 가지 형태를 취할 건데 여기에서 여러분 짜이가 보이나요? 안 보이고요. 따워가 보이나요? 안 보이죠. 그럴 때 장소형 어휘는 문장에서 무슨 어 역할을 한다? 그쵸. 주어 역할을 할 것이다. 다시 한번 무슨 역할을 할 것이다? 주어 역할을 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을 하시면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푸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이어서 95번 가보겠습니다. 그럼 95번은요. 받자문 묻는 문제입니다. 받자문은요. 왕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시험에 거의 매달 출제가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받자문 중에서도요. 받자문의 기타 성분이 이제 고정격식으로 자주 묶여 있는 게 시험에 많이 나오는데 그거 저랑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어법을 공부할 때 가장 어리석은 공부 방법이 받자문이면 주어와 바, 목적어, 동사, 기타 성분 외우는 방법은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받자문의 바가 품사가 뭔지를 기억을 하시고 기본 어순에 맞춰서 항상 문장을 완성을 해주셔야 돼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받자문은 고정격식. 자, 우선 첫 번째, 바가 목적어랑 같이서 개사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동사수를 꾸며주고 있죠. 자, 동사 다음에 짜이나 따오가 나와버리면 뒤에 누구랑 결합? 장소랑 결합을 한다. 그래서 동사 짜이 따오 장소다. 동사 짜이 따오 장소다. 여러분 읽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예문으로 가서 자, 칭 뭐뭐 해주세요. 把名字 이름을 写字다 写在这 여기에다가 써주세요라는 거죠. 동사 짜이 장소다라는 거. 그 다음 두 번째, 자, 바라나이가 역시 목적어랑 같이서 개사구를 만들어주는 거고요. 동사 수로를 꾸며주는 거고 게이가 나왔습니다. 게이는 뒤에 누구랑 결합? 대상이랑 같이 결합해서 동사 게이 대상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예문 하나만 볼게요. 와면 우리가 주어가 되는 거고 바 계산이다 열어주시고요. 투어 이의 숙제를
지ao 제출하다 동사 개의 대상이다. 누구에게 제출한다? 지ao 개의 라오시 선생님에게 제출하다라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가서 자, 바가 목적어랑 같이 결합해서 개사구를 만들어주는 거고 동사 다음에 여러분 정이 붙어버려요. 정이라는 건 이제 이루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동사 다음에 정이 붙어버리면 뒤에 누가 나올 거냐면 변화된 결과가 나와서 동사청 변화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예문 하나 한번 볼게요. 请뭐뭐 해주세요. 把这篇文章 이 한 편의 글을翻译 번역하다翻译成 번역을 해주세요. 무엇으로? 한위 중국어로 번역해주세요. 동사청 변화된 결과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여러분 잘 보세요. 왜 받자문에는 이처럼 동사에서 끝나면 안 되는 거고 뒤에 이런 성분들이 붙여줘야 되냐면 말하는 건 목적어를 어떻게 처치했습니까? 라는 결과를 강조해 주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동사 다음에 기타 성분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기타 성분들이지만 자주 고정격식처럼 나오는 게 바로 제가 알려줘도 이 세 가지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시험에 이렇게도 나와요, 여러분. 자, 얘가 일종의 다 뭐냐면 동사 뒤에 붙어가지고서 결과가 이렇게 됐다. 얘도 일종의 무슨 보어냐면 결과 보어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에 이렇게도 많이 나요. 동사 짜이따오 다음에 결과 보님이 완료를 나타내 주는 거니까 누구? 러랑 결합하는 게 나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동사 게이러 대상, 동사 정러 변화된 결과 러의 위치가 여기 중간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하셔야 되는데 만약에 러가 문장 맨 끝에 가지 않고 중간에 들어가 버리면 우리 학생들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뭐뭐뭐뭐 했습니다 라고 하면 왠지 문장이 어떻게 된 것 같아요? 끝난 것 같죠. 그러니까 뒤에다가 장소 안 쓰고요. 대상 안 쓰고요. 변화된 결과 안 써서 틀리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그죠? 그렇게 가시면 안 되는 거고 동사 짜이따올러 장소, 동사 게일러 대상, 동사 정러 변화된 결과 뒤에 기타 성분 달아줘야 되는 거구나.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럼 이제 95번 문제 가볼게요. 자, 우선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자, 빤, 따오를 보는 순간 빤이라는 건 여러분 얘가 무슨 뜻입니까? 옮기다라는 거죠. 그죠? 동사니까 V라고 체크를 하시고 따오가 나왔습니다. 따오는 어떤 장소랑 같이 결합할 수 있는 계산이니까 계사구 열고 닫아서 표시하시고요. 동사 따오 장소다.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바, 주어즈. 자, 바가 나왔습니다. 요거 계사입니다. 열고 닫아서 계사구 만들어주고 뒤에 누구랑 결합? 그죠? 동사 수러랑 결합을 해주자. 그럼 요 단어 여러분 뭘까요? 자, 이거 볼게요. 주어즈. 그죠? 주어즈는 뭐죠? 책상 테이블이 되는 거죠? 책상 테이블. 그 다음 우, 여러분 우라는 건 바로 뭡니까? 이게 방, 집이 되는 거고 명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요. 나, 거. 자, 거가 나왔습니다. 양사 동그라미 치고 뒤에 누구랑 결합? 명사.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나라는 건 어느 어떤 얘는 의문문 만들어주는 의문 대사입니다. 위에다 살짝 꼭 물음표 여러분 찍어주시고요. 맞춤표 찍을 때 주의를 조금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니 준비, 니 너는요. 준비라는 건 동사로서 준비하다라는 거죠.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수어를 먼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수어는 뭐냐면 니 준비, 준비도 동사니까 수어가 될 수가 있지만 이미 주어랑 결합했으니까 문장 맨 앞으로 뺄 거니까 빤 옮기다라는 걸 수어로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으로 가서 자, 그 다음으로 가서 양사가 나오면 뒤에 누구랑 결합?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한다라고 했으니까 나거 우 어떤 집이냐 어떤 방이냐 결합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 따오가 나왔습니다. 장소랑 같이 결합을 해줄 거예요. 그럼 빤 옮기다 따오 어디에다가 옮기다 장소 나거 우 어떤 방에다가 옮깁니까? 혹은 어떤 집에다가 옮깁니까? 결합해 주시고 그 다음 보세요 여러분. 자, 개사구가 수어를 꾸며주다라고 했죠. 선생님이 여기다가 발을 일부러 넣지 않았어요. 왜? 학생들이 자꾸 받자문이 나와버리면 공식처럼 문제를 풀기 때문에 빠는 품사가 개사기 때문에 개사구가 수어를 꾸며준다라고 기억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빠 주어즈 테이블을 빤 옮기다 동사 따오 장소다 어디에다가 옮긴다 나거 우 어떤 방에다가 옮깁니까? 라는 거겠죠. 그죠? 자, 주어 니가 주어가 되는 거고요. 준비는 같이 붙어 있으니까 앞으로 빼서 그냥 써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정답 같이 한번 볼게요 여러분. 자, 니 당신은요 준비하다 무엇을 요렇게 하는 것을 준비하다 목적절이 바로 받자문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바 주어즈 책상을 빤 옮기다 동사 따오 장소 어디에다가 옮기다 나거 우 어떤 방에다가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까? 요거는 평서문이 아니라 의문문이기 때문에 끝에다 누구 찍어주셔야 돼요? 물음표까지 찍으셔야 된다 라고 체크까지 반드시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95번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96번으로 가서
96번 여러분, 덩어리가 이제 네 덩어리로 쪼개져 있습니다. 우선 인가이를 보는 순간 마땅히 뭐뭐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하지 마세요, 여러분 제발. 왜냐하면 인가이는요, 마땅히 말고도 되게 다양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가이는 얘가 품사가 조동사니까 밑에다가 조부이라고 체크를 해주시고, 조동사는 누구랑 결합한다? 그죠? 동사수라랑 결합을 할 것이다. 구조적으로 이해를 해주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大家더, 모두의 더가 나왔으니까 이게 바로 이제 명사가 되는 거죠. 그럼 이거 한번 읽어볼게. 尊重, 그죠? 尊重이라는 건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존중이 되는 거고요. 동사로서는 존중하다가 되는 거예요. 하나만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항상 단어를 공부를 하시는 학생들은요, 여기서 尊重이 명사로 쓰였으면 그냥 尊重은 영원히 명사로만 쓰일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尊重이 어떤 상황에선 동사로 쓰일 거예요. 그럼 동사로 쓰이면 얘가 뒤에 누구를 수반해 줄 거예요? 목적어를 수반을 할 거라고요. 尊敬, 그죠? 尊重, 비엘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다, 그런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구조사 더랑 같이 결합했기 때문에 명사로 쓰였구나, 그렇게 가셔야 돼요. 이해되시죠? 그죠? 그 다음 이어서 这些, 여러분 여기 보세요. 시라는 건 뭐냐면 하나가 아니라 여럿을 나타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렇게도 많이 쪼개져 나와요. 그럼 这些가 나오면 도대체 누구랑 결합하냐?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해서 这些 명사, 이러한 명사들은 하나가 아니라 복수처럼 여러분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这些 명사, 이 명사들은, 这些问题, 이 문제들은, 这些人,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석해 주시고, 오른쪽 단어 웨이런입니다. 웨이런 하면 위인이 되는 거죠. 근데 괜찮아요. 웨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人, 사람이니까 这些人, 这些人, 이 사람들은 이라고 해석하고 가셔도 전혀 문제가 없죠. 그죠? 그다음 오른쪽으로 가서 이거 볼게요. 树到입니다. 여러분, 树라는 건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받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동사 다음에 이처럼 따오가 붙어버리면 결과 보호로서 목적 달성을 나타내 주는 거죠. 树따오는 받았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죠?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우선 여기서 이제 조동사를 묻는 문제여서 조동사에 대한 거 간단하게 한번 정리하고 가볼게요, 여러분. 자, 조동사입니다. 老师, 선생님은요, 관심을 가지다. 学生, 학생에게 관심을 가지는데 自己的, 자신의 학생에게 관심을 가진다. 인가의 조동사입니다. 위치 어디 앞에? 동사수로 앞에 붙여주죠. 그 다음 我, 저는요, 완성하다, 任务, 임무를 완성하다. 그럼 요 아이가 동사수로 앞에서 동사수로 꾸며주고 있는데요. 이딩이라는 건 반드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부사, 야오는 뭐뭐 해야만 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조동사가 되는 거죠. 따라서 어순 잡아주세요, 여러분. 조동사가 나오면 동사랑 결합, 만약에 부사까지 보이면 부사 먼저 나오고 조동사 먼저 나오는 건데, 그렇게 외우기 힘드니까 앞에다 크게 이렇게 적어보세요. 부조개라고 적어주세요. 부조개. 그죠? 부조개다. 따라서 부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동사수로 나오는 거고, 만약에 개사구까지 나오면 부사 나오고 조동사 나오고 개사구 나오고 동사수로 나올 것이다. 그것은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바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96번. 자, 저랑 슈따오라는 아이부터 한번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슈따오는 우리 5급에서 굉장히 자주 나오는 동사입니다. 너무 중요해요. 자, 슈따오는 받았다라는 건데, 얘는 뭘 받을 때 쓸 수가 있냐면요, 추상적인 목적어를 받을 때만 쓸 수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야리, 여러분 야리 하면 무슨 뜻입니까? 스트레스를 받다. 受到压力, 受到压力. 그 다음 긍정적인 거 받을 때도 쓸 수가 있어요. 단 조건이 추상적이어야만 한다라는 거죠. 그럼 表扬이 나옵니다. 여러분 表扬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면 칭찬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우리 受到表扬, 칭찬을 받았다. 추상적인 거 받았을 때 쓸 수 있다더라. 여러분 우리가 이제 편지 같은 거 받으면 되게 기분 좋잖아요. 그죠? 그러면 受到신, 편지 받았어. 이런 식으로 이러한 구체적인 애들을 목적어로 수반을 해주면 受到 쓸 수 있다 없다? 절대 없다더라 라는 거고요. 하나만 더 가볼게요, 여러분. 그럼 이렇게 구체적인 어떠한 사물을 받았을 때 쓸 수 있는 동사는 뭐냐면 요 쇼를 쓰시면 돼요. 이때 쇼 따오는 구체적인 어떠한 사물을 받다라고 할 때 요 쇼로 바꿔서 쓰시면 된다라는 것도 참고로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제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자, 첫 번째 수러를 찾습니다. 受到, 받았다. 자, 동사 수러니까 목적어 결합해서 受到, 받았다. 뭘 받았습니까? 尊重, 존중을 받았다. 추상적인 거 받은 거예요. 근데 누구의 존중을 받았습니까? 大家的, 모두의 존중을 받았다. 자, 우리 조동사 어디 앞이라고요? 동사 수로 앞이구나. 应该受到, 마땅히 받아야만 한다. 자, 주어 가볼게요. 这些为人, 이 위인들은 그렇게 가시면 되는 거고, 전체 정답으로 가서 这些为人, 이 위인들은
마땅히 쇼다 받아야만 합니다. 존중을 받아야 되는데 大家的 모두의 존중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문장 완성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문제 풀고 나서는 호응 구조도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우리 왜 독해 1부분에서는 빈칸에 적합한 어휘 고르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호응 구조 굉장히 많이 나올 거예요. 슈, 따오는 누구랑 결합? 추상적인 목적어랑 결합하는 거죠. 다시 정리. 자, 우리 존중을 받았다 뭐라고요? 슈, 따오, 존중. 스트레스를 받다 뭐라고요? 슈, 따오, 야리. 칭찬을 받다 뭐라고요? 슈, 따오, 삐아오양. 호응 구조로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이어서 97번 가보겠습니다. 자, 우선 97번은 우리 쪼개져 있는 어휘들을 분석을 한번 하면서 가볼게요. 자, 니만 너희들이 나왔고 신찬, 그죠? 신상品. 여러분 상品은 무슨 뜻입니까? 상품. 그래서 신상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상품. 그 다음 특서입니다. 여러분 특서라는 건 얘가 명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특색이 되는 거죠. 특서, 특색이 되는 거고. 그 다음 투이추, 여러분 투이라는 거는 뭐죠? 밀다라는 거고 투이추라는 건 밀어서 내놓다라는 거니까 출시하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투이추더, 출시한 더 다음에 명사. 여러분 잘 보세요. 이때 더는 명사랑 결합하는 거 맞나요? 맞죠? 왜? 우리 아까 더 다음에 명사랑 결합하지 않는 조건이 후이가 있거나 시가 있거나 혹은 동사, 형용사 더 만들어주는 건데 여기서는 더 다음에 결합할 수 있는 명사들이 보이기 때문에 그냥 붙여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이어서 요를 보는 순간 각각 요 가지고 있다. 그죠? 동사니까 V 체크해 주시고요. 그죠?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수어를 먼저 찾는 겁니다. 동사 요 각각 가지고 있다. 동사가 문장에서 수어하면 반드시 뒤에 누구 수반? 목적어를 수반해 주셔야 돼요. 그럼 가지고 있습니다. 뭘 가지고 있다? 특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 특색을 가지고 있다. 그 다음 더 다음에 여러분 뒤에 누구랑 결합? 명사랑 결합해 줘야 되는 거니까 투이추더 출시한 의미적으로 결합해 줘야 돼요. 출시한 뭐는요? 신상品, 신상품은. 근데 여러분 잘 보세요. 누가 출시한 신상품이 되는 거죠? 니만 너희들이 출시한 신상품이 되는 거니까 니만 너희들이 투이추더 내놓은 신상品, 새로운 제품, 신상품은 요거를 덩어리로 문장을 만들어 줘야 되는데 요거는 어순 요것 좀 기억하세요. 누가 동사 명사냐. 너무 시험에 자주 나옵니다. 누가 동사 명사냐. 누가 너희들이 투이추더 내놓은 신상品, 새로운 제품, 신상품이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엄마가 만든 음식 하면 뭐가 되는 거죠? 엄마가 만든 음식 마마 주어더 차이. 좋고요. 내가 본 책 하면 뭐가 되죠? 我看的书. 누가 동사 명사냐. 자주 나오는 어순이니까 여러분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전체 정답 가볼게요, 여러분. 니만 투이추더 신상品, 너희들이 그죠? 출시한 새로운 제품은 각각 요 가지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특서, 특색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괜찮나요? 그 다음 이어서 98번 가보겠습니다. 자, 98번 딱 보니까 자, 여기 여러분 치아오위가 나왔어요. 그죠? 치아오위는 동사로서는 무슨 뜻입니까? 교육하다. 명사로서는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교육이 되는 건데 여기서 여러분 시라는 동사수어랑 같이 나왔기 때문에 얘가 문장에서 그냥 주어 역할을 한다라고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교육은 교육하는 것은 입니다. 그런 식으로. 만약에 시랑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으면 치아위가 동사로 쓰였으면 목적어랑 같이 결합할 수도 있어야 돼요. 치아위 하이즈, 뭐 아이를 교육하다. 치아위学生, 학생을 교육하다. 그런 식으로. 그죠? 구조를 이해를 해주셔야 되고 그 다음 요 단어 가볼게요. 자, 읽어볼게요. 기초, 그죠? 기초. 자, 기초는 무슨 뜻입니까? 기초, 그죠? 기초가 되는 거고. 자,经济하면 경제가 되는 거고, 파자는 발전이 된다라는 거고요. 더가 나왔습니다. 동그라미 딱 쳐주시고요. 뒤에 누구랑 결합?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제가 좀 이따가 뭘 설명할 거냐면, 우리 학생들이 아마 4급에서는요. 주요 어법적인 거 할 때 슈더 강조 구문 되게 많이 공부한 적이 있을 거예요. 슈더 강조 구문을 딱 공부를 해버리면 선생님들 길게 설명 안 해요. 여러분 5분 정도밖에 딱 설명을 하지 않는데 슈더 강조 구문 인상이 되게 깊게 남나 봐요. 우리 학생들한테는. 그래서 슈가 보이고 무조건 더가 보이면 우리 학생들 눈에는 다 뭘 묻는 거예요? 슈더 강조 구문을 묻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제가 이따가 구별하는 방법 좀 알려드릴게요. 이거 슈더 강조 구문 아닙니다. 자, 볼게요. 여러분 수러 먼저 찾고. 그죠? 자, 수러. 시가 수러가 되는 거고 주어랑 같이 결합이 되어 있는 구조죠. 그죠? 그 다음 이어서 더가 나왔습니다. 더 뒤에 누구랑 결합? 명사랑 같이 결합을 하자. 그럼 보세요, 여러분. 더 다음에 명사인데 한 덩어리만 나오면 끝인데 남은 덩어리가 여러분 보세요. 하나,
두 개의 덩어리가 남았죠? 그럼 여러분들 의미적으로 잘 조합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죠? 더 다음에 기초, 기초인지, 더 다음에经济发展, 경제 발전인지 더 두고 보시면서 아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수식어 다음에 더 다음에 명사니까 선생님이 의미적으로 봤을 때는 이거예요. 经济发展的 경제 발전의 기초, 기초가 돼야 되는 거죠. 왜? 기초의 경제 발전은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차근차근 문제 푸셔야 되는 거예요. 더 다음에 명사인데 명사 자리에 올 수 있는 아이가 하나가 아니라 두 개다. 즉, 두 개 먼저 생각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의미적으로 가는 거예요. 수식해주는 거 다음에 더 붙여서 명사를 꾸며주는 거니까 기초를 꾸며줄 거고 어떤 기초다? 经济发展的 경제 발전의 기초다. 그렇게 여러분 호응해주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정답 가볼게요, 여러분. 教育, 교육은 是입니다. 기초, 기초인데 어떤 기초입니까? 经济发展的 경제 발전의 기초입니다. 그렇게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시가 나왔고 더가 나왔다. 시더 강조구문 아니다. 그럼 어떻게 구별하면 되냐면 여러분 볼게요. 시더 강조구문이라는 거 우선 강조해 주는 거예요. 강조. 근데 뭘 강조해 주는 거냐면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뭐 시간이나 장소나 대상이나 어떤 수단과 방식을 강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전제 조건은 이미 발생한 일에 대해서 뭔가를 강조해야 된다는 게 반드시 전제 조건이 되는 거고요. 예문 보면서 구조를 제가 좀 잡아드릴게요. 我女儿, 제 딸아이는 是什么什么的, 去年, 제 작년에 B에는 동사로서 졸업을 하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작년에 졸업을 했습니다. 그죠? 시간을 강조해주는 시더 구문이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하나만 더. 他 그는요 是什么什么的 뭐뭐입니다. 骑自行车 자전거를 타고 왔습니다. 그 사람이 뭘 타고 왔다라는 거예요? 자전거를 타고 왔대요. 즉 수단이나 방식을 강조해주는 시더 구문이구나. 이렇게 가셔야 돼요. 그럼 시더 구문은 우선 이렇게 돼요. 주어가 나오고요. 주어 다음에 시를 붙여주고요. 그 다음에 강조하는 것 다음에 동사수로 문장 맨 끝에다가 더를 집어넣어주는 게 바로 시더 강조 구문이죠. 그럼 시더 강조 구문인지 아니면 시수러 문인지를 여러분 어떻게 구별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죠? 시더 강조 구문은 시를 제외하고 또 다른 동사가 반드시 보일 거예요. 다시 한번 she를 제외하고 또 다른 동사가 보일 거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 she를 제외하고요. 또 다른 동사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인 거죠. 그리고 이미 발생한 일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거는 시수러문이다. 그렇게 가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she더 나와도 무조건 she더 강조구문 아닙니다. 여러분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우리 98번 문제까지 우리 쓰기 일부분 총 8문제 풀었습니다. 자, 여러분 쓰기 일부분은요. 우리가 수업 시간에 제가 알려주는 요령만 잘 익히셔서 그대로 적용해서 문제 풀면 우리 8문제 다 맞출 수가 있어요. 단, 제가 알려주는 방식이 아니라 자꾸 해석해서 풀고 느낌적으로 풀고 그다음 한국어식으로 문장 완성하고 절대 그렇게 푸시면 우리 좋은 점수 받을 수 없습니다. 순서대로 풀어주셔야 돼요. 수러 찾고 수러가 동사하면 목적 결합, 부사어 같은 애들은 수러 앞에다가 넣어주시는 거고요. 개사구가 동사 수러 꾸며주는 거다. 부조겨순이다. 그런 거 생각하시면서 문제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그죠? 그럼 이어서 우리 쓰기 2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쓰기 이 부분 학생들이 많이 어려워합니다. 겁먹지 마시고요. 단 선생님이 설명해주는 내용들 잘 적용을 해서 요거는 우리가 단시간에 쓰기 실력을 향상시킬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럼 단시간에 짧은 시간에 내가 작문 실력을 향상시키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요. 문장을 많이 背下来 외워두세요. 외워두시고 나서 활용을 해서 많이 써주시면 우리 쓰기 이 부분 점수 잘 받을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쓰기 이 부분 우리 99번과 100번 두 문제로 출제가 되죠. 우리 앞에서 공부했으니까 여러분 어떤 유형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99번부터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99번 단어가 5개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첫 번째로 뭘 해야 되는 거죠? 주제를 찾자라는 겁니다. 그럼 주제를 찾으려면 제시되어 있는 5개의 어휘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칭주입니다. 그러면 칭주라는 건 얘가 동사로서 무슨 뜻입니까? 경축하다, 축하하다. 근데 만약에 쭈는 알아. 근데 칭주 해버리면 몰라.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중국어에서 이렇게 두 글자로 되어 있는 이음절 동사, 이음절 형용사는요. 둘 다 비슷한 의미가 비슷한 의미가 합쳐져서 그 의미가 되는 거기 때문에 칭이 뭔지 모르더라도 아, 쭈가 동사로서 축하하다라는 거니까 축하하는 거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칭주, 축하하다. 그 다음 지오미입니다. 얘는 되게 시험을 자주 나와요, 여러분. 자, 지오미. 자, 미가 붙어버리면 얘는 무슨 뜻이냐면 그죠? 매료되다라는 뜻인 거죠. 그래서 지오미라는 건 축구에 매료가 된 사람을 얘기하는 거서 축구 팬이 되는 거예요. 축구 팬.
여러분 노래 되게 좋아하시나요? 그럼 노래 굉장히 좋아하시는 그 팬들을 뭐라고 하냐면 끄미라고 하시면 되는 거고 영화 팬을 뭐라고 하죠? 잉미라고 하시면 돼요. 무슨 미 하면 무슨 팬이다. 무슨 매니아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어서 징차입니다. 요거는 이제 너무 쉬운 단어다. 경찰. 그 다음 뚜이팡, 그죠? 뚜이팡 하면 상대방이 되는 거고요. 차오지하는 말다툼하다라는 거죠. 자, 5개월을 빠르게 봤습니다. 자, 주제 찾아주셔야 돼요. 여러분 주제 뭐? 그쵸? 치오미, 축구팬. 내가 이제 축구팬이 되는 거예요. 그럼 축구팬의 입장에서 어떤 사건에 대한 스토리를 만드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여기다가 우리 어휘를 확장하면서 살을 한번 붙여보도록 할게요. 자, 칭추, 경축하다, 축하하다라는 겁니다. 동사니까 기본적으로 목적을 수반한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칭추, 축하하다. 뭘 축하하는 거죠? 찌니에는 기념하다라는 거고 르가 나왔으니까 기념일이 되는 거죠. 찌니에 기념일을 축하하다. 칭주 축하하다. 그죠? 경축하다. 뭘 축하하는 거냐면 우리 중국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표현.胜利. 자, 胜利하면 뭐죠? 승리, 승리하다. 그럼 칭주胜利, 승리를 축하하다. 자축하다. 그다음 우리가 막 축구 같은 거 보면 막 우리 팀이 너무 잘해서 막 어떻게 해요?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응원하면서 막 자축하고 그러죠? 그럴 때 이렇게 쓸 수가 있죠. 따한. 여기서 한이라는 건 외치다라는 겁니다. 그럼 따한 크게 외치면서 칭주 축하하다. 그죠? 따한 칭주, 따한 칭주. 그죠? 칭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큰 소리로 외치면서 축하하다. 괜찮죠? 그죠? 그 다음에 이어서 차오지합니다. 여기다 별표 하나만 쳐주세요. 여러분 차오지하라는 건 동사로서 말다툼하다라는 건데요. 여기다가 선생님이 을을 한번 집어넣어서 해석을 한번 해볼게요. 말다툼을 하다. 전혀 어색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동사는 동사인데 해석할 때 을이 들어가는 동사들이 있습니다. 산책을 하다. 노래를 부르다. 춤을 추다. 졸업을 하다. 그죠? 이렇게 을이 들어가는 동사들은요. 다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무슨 동사다? 이합 동사다라는 거예요. 이합 동사. 그럼 이합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이미 목적어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뒤에다가 또 다른 목적어 달아주면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뒤에다가요. 바로 목적어 달아주면 틀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죠? 차오지하도 마찬가지입니다. 말다툼을 하다. 바로 목적어 못 달아주기 때문에 개사 가서 도와줄 겁니다. 그 우리가 말다툼은 혼자 하는 게 아니죠. 누구와 말다툼을 하는 거니까 누구누구와 싸우다라고 하면 개사. 끈 누구누구 차오지야. 그 누구누구 차오지야. 끈 누구누구 차오지야. 그 다음 요거 볼게요. 위 누구누구 차오지야. 누구누구와 말다툼하다. 허끈위 같은 의미죠. 허끈위. 3개 다 바꿔서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친구와 말다툼을 하다 위로 집어넣으면 위朋友 차오지야. 다시 한번 위朋友 차오지야. 그렇게 문장 완성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보세요. 차오지야라는 건 말다툼을 하다라는 거고 차오고 경험을 만들어주는 거죠. 吵过架 싸운 적이 있습니다. 吵过一次架 한 번 싸운 적이 있습니다. 즉 경험을 나타내주는 过 그리고 동작의 횟수 이런 애를 다 동사 뒤에다가 붙여줘야 된다. 작문할 때 조심하셔야 돼요. 그죠? 그 다음 차오지아라는 건 말다툼하다라는 건 여러분 보세요. 치라이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위에다 적어볼게요. 여러분 동사나 형용사 다음에 이처럼 치라이를 딱 붙여버리면 얘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시작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럼 얘도 수러 뒤에 붙어서 보충해주는 거니까 바로 무슨 역할하는 거다? 보어 역할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뭐 하오치라이 좋아지기 시작했다. 뭐 이런 식으로 까오싱치라이 기분 좋아지기 시작했다. 시작의 의미로 해석을 하시면 되는 거죠. 그럼 여기서 차오치지라이라는 건 말다툼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역시 동사 목적어로 이루어진 이합 동사니까요. 여기 보어가 하나하나씩 들어가 줘야 된다는 거. 차오치라이라고 하시면 안 된다는 거. 주의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그럼 이제 2번째까지 맞고 3번째는요. 내용을 이제 구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5개월 여러분 100% 다 집어넣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5개 중에서 하나는 정말 완벽하게 모르겠어요. 그럴 경우에 그냥 하나 과감하게 버리세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를 모르는데 애매한 내용으로 문장을 만들어서 전체적인 글의 내용을 아예 흐려버리면 아예 그냥 점수가 더 많이 깎일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하나 모르면 아쉽겠지만 버리시고 나머지 4개 가지고 열심히 작문을 하시면 더 좋은 점수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럼 같이 한번 가볼게요. 자, 볼게요. 여러분. 나는 축구팬이다. 나는 축구팬이다. 그래서 축구팬을 집어넣을 텐데 제가 여러분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한국어로 우선 적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항상 한국어로 적은 거를요. 머릿속으로 중국어 구조로 바꿔서 자꾸 작문을 하는 연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나는 축구 팬이다. 요거를 我球迷是 한국어 어순대로 해버리면 그거는 중국어가 아닌 거죠. 그래서 한국어로 되어 있는 걸요. 자꾸 중국어 구조로 바꿔야 돼. 근데 머릿속으로 바꾸는 거 힘드니까 손으로 움직이시면서 바꿔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보세요. 자, 나는 입니다. 축구 팬입니다. 라는 거죠. 그죠? 그 다음 내가 응원하는 팀이 자 팀이 근데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겨서 그죠? 나와 많은 축구 팬들이 소리 지르면서 축하를 했습니다. 아까 소리 지르면서 축하하다라는 표현 봤었고요. 그죠? 양 팀의 축구 팬들이요 시작했습니다. 싸우기 시작했습니다. 경찰이 왔습니다. 그죠? 싸움을 벌이던 축구 팬들은 싸움을 벌이던 축구 팬들은 서로 상대방에게 누구누구에게 개사구 열구 닫고 사과를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한국어로 해석이 된 부분을요 빠르게 중국어 구조로 표시를 하시고 나서 작문을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한국어 어순에 영향받지 않고 중국어 식대로 구조 생각하면서 문장 완성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마지막 확인 작업을 바로 5개 어휘를 다 활용했는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번 해볼게요. 축구팬, 지오미 잘 쓰셨고요. 그 다음에 축하하다, 칭주. 그 다음 싸우다, 吵架. 그 다음 경찰, 警察. 마지막, 对方, 상대방까지 5개의 다 활용을 했습니다. 그 원고지에다가 우리 잘 작성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원고지 작성법 주의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자, 처음 시작할 때 우리 몇 칸 띄고 시작하자. 한 칸 띄시면 안 되는 거예요. 중거는 몇 칸 띄자. 그죠? 2칸 띄고 시작하자. 2칸 띄고 시작해야 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볼게요, 여러분. 저는요 시입니다. 지오미 축구 팬입니다. 근데 어떤 축구 팬이냐 하면 이러이러한 축구 팬입니다. 중국어는 양사가 굉장히 발달해 있기 때문에요. 그냥 책이라고 쓰지 않고요. 이本书한 권의 책이다. ren 사람이라고 하지 않고 이거는 한 사람이다. 이렇게 양사를 굉장히 많이 집어넣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활용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거 지오미 하나의 축구 팬인데 여러분 이거 보세요. 자, 차오지가 나왔습니다. 차오지라는 건 얘가 원래 무슨 뜻이냐면 얘가 슈퍼란 뜻인 거죠. 슈퍼. 그죠? 그럼 여기서 슈퍼가 뭐냐면 우리 여기서 주치오미까지 갈게요. 여러분 축구 팬입니다. 라는 거죠. 주치오미. 주치오미 줄여서 여러분 지오미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그죠? 그럼 여기서 차오지란 아이가 이렇게 축구하고 관련이 돼버리면 무슨 뜻이냐면 프리미어 리그에서 그죠? 프리미어 리그를요. 바로 이제 차오지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요거랑 상관이 없지만 여러분 이거 보세요. 우리 장소를 묻는 문제가 차오시가 또 많이 나옵니다. 차오시는 뭐냐면 차오지 슈퍼 시장 시장이라고 해서 슈퍼마켓을 또 뭐라고요? 차오시라고 하고요. 그 다음 만약에 차오른 여기서 런을 붙이면 여러분 또 뭘까요? 차오 슈퍼 ren 사람 슈퍼맨을 또 뭐라고요? 차오런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차오지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슈퍼인데 여기서 이제 축구랑 같이 쓰였을 때 프리미어 리그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단어들을요 제가 이제 알려드리는 건 뭐냐면 활용을 한번 해보라는 거고 만약에 이런 뜻 몰라요라고 하시면 我是一个足球迷 혹은 我是一个球迷 그냥 그렇게만 쓰셔도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 다음 이어서 昨天晚上 시간사 썼습니다. 어제 저녁에 줄여서 昨晚 줄여서 어제 저녁에 그죠? 어제 저녁에 저는요 去看了 보러 갔습니다. 무엇을요? 足球比赛 축구 시합을 보러 갔습니다. 어떤 축구 시합을요? 이장 하나의 찡차이 멋진 축구 시합을 보러 갔다.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수사, 양사, 명사. 수사, 양사, 명사. 수양명의 구조로 문장을 완성하시면 더 좋고 그 다음 요 단어 볼게요. 요거는 찡차이라고 읽으시면 돼요. 여러분 찡차이는 무슨 뜻이냐면 멋지다, 훌륭하다는 형용사입니다. 호응 구조를 잘 하셔야 돼요. 내가 멋있어요. 내 남자친구가 멋있어요. 라고 할 때 찡차이 쓸 수가 없는 거고요. 찡차이는 시합, 경기, 강연, 연설 이런 게 멋있을 때만 쓸 수가 있기 때문에 주치오 비사이 축구 시합이랑도 너무 잘 호응할 수가 있겠죠. 만약에 못 쓰면 찡차이 생략하시고 이장 주치오 비사이 하나의 축구 시합을 보러 갔다 이렇게 가셔도 돼요. 그 다음 저는요 支持 지지하다. 그죠? 支持 지지하다. 근데 支持 지지한 더 다음에 명사죠. 支持的对 제가 응원한 팀이 그죠? 응원한 팀이 그죠? 赢了 여러분 赢이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이기다라는 건 여러분 한자 좀 봐주세요. 한자. 너무 복잡하다. 제가 확대해서 한번 써볼게요, 여러분. 자, 이건 어떻게 쓰시면 되냐면 이렇게. 그 다음 아래가 3개가 있어요, 여러분. 위에가 있고 그 다음에 빼이가 있고 판이 있다. 이렇게 쓰시면 돼요. 이기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支持的 그죠? 支持的球队 응원을 하는 축구팀이요. 赢了 이겼습니다. 그렇게 가시면 돼요.
真是太什么什么了 이런 거 기억하시고요. 정말로 너무너무하다. 정말로 너무 기뻤어요. 그죠? 너무 기뻤어요. 느낌표 찍어주는 거고. 그 다음 我和很多球迷 자, 나와 很多 명사, 많은 명사, 많은 축구 팬들은 이치 함께 뭐 했습니까? 大喊庆祝 큰 소리로 외치면서 자축을 했다, 막 축가를 했다라는 거 이겨서. 괜찮죠, 그죠? 그 다음 투란, 갑자기 이제 어떤 화제가 전환이 될 겁니다. 갑자기 쉼표 하나 찍어주시고요. 两方的 여러분 两方이란 건 여기 누구랑 똑같냐면 双方 쌍방이랑 똑같아요. 쌍방. 그럼 两方的 쌍방의 지오미 축구 팬이요. 吵起架来了. 말다툼을 하기가 시작을 한 거야. 왜? 한 팀은 내가 응원하는 팀이 이겼는데 이제 상대편은 어때요? 그럼 기분이 나쁘잖아요.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근데 만약에 지라의 용법을 여러분 모를 경우에 어떻게 하셔도 되냐면 开始吵架, 开始吵架. 그죠? 말다툼하기 시작했다. 开始한 동사를 활용해서 쓰셔도 좋고요. 아니면 그냥 吵架了 이렇게만 쓰셔도 돼요. 아는 애들 활용해서. 이어서 警察 경찰은요. 很快 아주 빨리 赶来라는 건 서둘러서 왔다라는 거죠. 경찰이 아주 빨리 서둘러서 왔습니다. 最后 결국에 打架的 그럼 여기 보세요. 자, 打架하고 吵架는 약간 달라요. 吵架라는 거 말 그대로 이제 말다툼을 하는 거고 打架는 막 이렇게 싸우는 거야. 그죠? 그래서 打架的 싸운 지오미 축구 팬들은 互相 여러분 互相이라는 건 여기서 무슨 뜻이냐 하면 서로 상호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서로 상호. 그 다음 向 계산이니까 열어주시고요. 向 누구누구 道歉 누구누구에게 사과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럼 向对方 상대방에게 道了歉 사과를 했다라는 거죠. 向 누구누구 道歉 누구누구에 사과를 했다. 我回家的时候 자, 뭐뭐뭐뭐的时候 뭐뭐뭐뭐 했을 때 제가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요. 已经什么什么了 이미 벌써 뭐뭐 있다. 2点은 이제 2시가 되는 거죠. 이미 2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에서 내용 구상하는 거 에다가 제가 조금 더 살을 붙여서 장문을 완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식으로 장문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보세요. 내용이 너무 어려워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근데 저희가 지금 풀고 있는 문제는 실전 모의고사입니다. 실전 시험에 대비를 하는 거고요. 인문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너무 간단한 표현보다는 중국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 그리고 중국식으로 쓰는 표현들 다소 어려운 애들도 조금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쉽게 바꿔서 쓰는 것도 알려드릴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요. 만약에 吵起架来 못 써. 그럼 开始吵架 못 써. 그럼 吵架了 이런 식으로 아는 애들로 바꿔서 활용해서 쓰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괜찮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 99번 장문 완성하기 했고요. 자, 우리 문장 다 썼습니다. 다시 한번 보시면서 여러분들이요. 구조나 문장 부호라든지 그런 거 다시 확실하게 좀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어서 우리 100번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자, 100번에 이렇게 사진이 제시가 되어 있죠. 그죠? 하나의 그림이 제시가 되어 있는 거고 그 그림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내용을 또 이제 80자 내외로 장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여러분 하셔야 되는 거 바로 뭐냐면 그림을 이제 묘사를 해줘야 돼. 이때 그림. 근데 그림을 묘사하실 때는 뭐냐면 이 사람의 동작에 조금 초점을 맞추셔서 묘사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볼게요. 图片里有一个人. 자, 사진 속에요. 한 사람이요. 正在뭐뭐 하고 있습니다. 요거 이제 동작. 자, 읽어볼게요. 초이엔 시작. 초이엔 그죠? 초이엔 하면 무슨 뜻입니까? 담배를 피우다라는 거죠. 이 사람이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초이엔 담배 피우는 것에 맞춰서 장문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두 번째로 가볼게요, 여러분. 자, 우리가 그림을 봤습니다. 초이엔 담배를 피우다라는 거 생각을 하시면서 살을 좀 붙이는 작업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관련 어휘. 자, 보세요. 초이엔 담배를 피우다. 그럼 담배를 피우다라는 내용이 나와버리면 담배는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담배를 끊어야 합니다. 라는 내용으로 또 문장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럴 때 이런 거 쓰시면 돼요. 여러분, 찌에라는 건 끊다. 그래서 찌에, 이엔 하면 바로 담배를 끊다. 찌에, 이엔, 그죠? 담배를 끊다. 이런 단어도 조금 외워두시고요. 그다음 우리가 담배를 어떨 때 피는 거죠? 대부분 그죠? 感到 느끼다, 야리,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感到压力的时候 그죠? 스트레스를 느낄 때 샹초이에 뭐 담배를 피우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쓰시면 되는 거고 그다음 까우스입니다. 여러분 까우스는 동사로서 무슨 뜻이냐 하면 알려주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이 동사의 특징은 뭐냐면 목적어를요 2개의 수반해 줄 겁니다. 첫 번째는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두 번째는 무엇을 알려줍니까? 목적어 2개 수반해 줄 수 있는 동사다라는 거. 그럼 밑으로 연결해서 한번 가볼게요, 여러분. 자, 또이는 뭐뭐에 대해서라는 거죠. 그럼 뭐뭐에 대해서 요 있습니다. 好处 장점이 있다. 그죠? 뭐뭐에 대해서 요 好处 장점이 있다. 그럼 对什么什么没有好处 뭐뭐에 대해서 장점이 없다.
그럼 장점은 好处죠. 그럼 坏处라는 거 이제 나쁜 부분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뭐가 되는 거죠? 단점이 되는 거죠. 그럼 对什么什么有坏处 뭐뭐에 대해서 나쁜 점이 있다. 对什么什么没有坏处 뭐뭐에 대해서 나쁜 점이 없다. 그죠? 그럼 보세요, 여러분. 모두에게 담배는 건강에 이로운 점이 없다라는 걸 알려준다. 장문 한번 해볼게요. 보세요. 가오스 알려준다. 누구에게? 大家 모두에게. 무엇을? 초이엔 담배 피우는 것은 对身体 건강에 没有好处 이로운 점이 없다는 것을 알려준다. 그렇게 쓸 수가 있고요. 그 다음, 给 누구누구에게 带来 가지고다. 危害입니다. 危害란 건 위해, 위험을 얘기하는 거죠. 그럼 담배는 사람에게 위험을 가지고 오는 거죠. 그럼 초이엔 담배 피는 것은 给人만, 그죠? 사람들에게 带来 가지고 옵니다. 危害, 위해를 가지고 올 것이다. 그 다음, 为了, 여기 보세요. 为了는 건 무엇을 위해서라는 거죠. 자, 뒤에 목적을 말해주는 거 쉼표 하나 찍어주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행위가 나와줘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열심히 지금 인강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죠? 시험에 참가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다. 为了参加考试 쉼표 찍어주고 我们努力学习 우린 열심히 공부하다. 그죠? 为了 목적을 나타내 줄 수 있는 그죠? 접속사다라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이런 거 여러분 활용을 좀 하시면 너무 좋겠죠. 그죠? 그럼 이제 내용을 구상을 할 겁니다. 내용 구상할 때 여러분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내용을 구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서론. 사람들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한다. 본론. 흡연의 단점 이렇게 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은 장점, 단점 막 다 쓰는 거예요. 그죠? 그렇게 하시면 원고지 작성할 때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핵심이 뭔지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장점이면 장점, 단점이면 단점 둘 중에 하나만 고르셔서 그죠? 생각을 펼치셔야지 더 좋은 거예요. 그럼 흡연의 단점. 첫 번째, 건강에 해롭다. 두 번째, 환경을 오염시킨다. 세 번째,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준다라는 거죠. 그 다음, 결론.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담배를 끊으면 어떨까요? 우리 마지막. 그죠? 접속사 활용하셔서 문장을 만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네 번째 장문 완성을 한번 해볼게요. 자, 앞에 우리 몇 칸 띄자? 2칸 띄고 시작을 해주시고 图片里有一个人正在抽烟 그죠? 즉 사진 속에 한 사람이 담배를 피우고 있습니다. 도입 부분 이렇게 들어가시면 되는 거고 人们 사람들이요 感到压力 스트레스를 느끼다라는 거죠. 그럼 感到压力 스트레스를 느끼는데 很大 아주 스트레스가 심하다라는 거죠. 즉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할 때 뭐뭐뭐뭐의 时候 뭐뭐뭐뭐 할 때 만약에 的时候 한자 쓰는 게 너무 부담스러우면 하나로 바꾸셔도 돼요. 뭐뭐뭐뭐 시 뭐뭐뭐뭐 할 때 하나로 바꾸셔도 되는 거죠. 会什么什么的 뭐뭐일 것입니다. 想抽烟 담배를 피우고 싶어 할 것입니다. 可是 그러나 전환 나오죠. 我 저는요 뭐 하고 있습니다. 告诉 알려주다. 大家 모두에게 그죠? 알려주다. 모두에게 무엇을? 이렇게 하는 것을 알려주다라는 거죠. 무엇을요? 초烟 담배 피우는 것은 对身体 건강에 요 있습니다. 很多坏处 아주 많은 나쁜 점, 해로운 점이 있다라는 걸 알려주고 싶다라는 거죠. 그죠? 经常抽烟的人 자주 담배를 피우는 사람은 很容易 동사 아주 쉽게 동사하다라는 거예요. 很容易生病 아주 쉽게 병이 나는 거죠. 그죠? 아주 쉽게 아플 거고. 그 다음 초이엔 담배 피는 것은 하이게다가 우란은 오염시키다. 우란 관직 환경을 오염시킬 거고요. 이 역시나 후이 뭐뭐일 것입니다. 给身边的人 身边的人 하면 이제 옆에 있는 사람, 주변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주변 사람에게 带来 가지고 온다. 무엇을요? 危害 위험을 가지고 올 것입니다. 마지막. 그죠? 결론. 为了 무엇을 위해서 自己的健康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근데 보세요. 健康 만약에 건강이라는 단어를 못 쓰면 뭐 为了自己的身体 자신의 신체, 몸 혹은 身体도 생각이 안 나요. 为了自己 자신을 위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아는 단어 활용하시면 돼요. 즉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你们戒烟怎么样 제안하면서 끝내는 거죠. 너희들은 담배를 끊는 것이 어떨까? 우리는 담배를 끊는 것이 어떨까? 라고 제안하는 형태로 문장을 완성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모범 답안은요. 여러분들이 많이 조금 읽어두시고요. 많이 읽어두시고 내가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 활용할 수 있을 정도로 조금 암기해 두시면 나중에 장문하실 때 여러분 훨씬 수월하게 장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저랑 91번부터 100번까지 우리 쓰기 1부분과 2부분 문제 다 풀어봤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내용도 여러분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되는 거고요. 반드시 복습을 하고 가셔야 되는 거예요. 복습할 때 여러분 그냥 문제집에다가 정리한 내용만 보지 마시고 나만의 노트를 만드셔가지고요. 거기다가 중요한 내용들 정리를 하시고
반복해서 여러분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우리 마지막 쓰기 이 부분 절대 어려워하시면 안 돼요. 얘가 배점이 30점, 30점 중 60점이기 때문에 여러분 포기하기에는 너무 점수가 큽니다. 제가 알려드렸던 내용들을요, 많이 읽어보시고 외워두시고 어떤 주제가 나오더라도요, 활용할 수 있도록 연습만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여러분 강의 여기서 마치도록 할 거고요. 우리 모두들 수고하셨습니다.